고졸이지만 회계사 일을 하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법인데 어쩌다 고졸이 전문직을 만나게 됐나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고졸인 이유는 집안이 가난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19살 때 자산관리공사에 합격해서 남들 대학 다닐 때 인턴 생활을 시작한 거죠. 또 어린 나이에 정사원이 돼서 또래 여성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거기에 재테크 공부도 하며 투자도 하고 있었으니 돈을 꽤나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 욕심이 많고 야망이 있는 만큼 남편도 저를 존경스러워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이런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여보, 당신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봤지만 당신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당신처럼 현명한 여자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당신이라면 내가 사는 게 너무 지치거나 힘들 때 큰 힘이 될 것 같아. 남편이 제가 지혜로운 여자라며 꽃다발과 반지를 내미는데 어찌나 가슴 떨리던지 저도 남편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삶을 사는 방식이 비슷하고 남편이랑 잘 맞았던 터라 바로 프로포즈 승낙하고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던 건데요. 결혼 후에도 남편이 변하지 않고 절 존중해주고 시어머니도 절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가까이 사는 동서가 문제였죠. 자기가 박사라고 은근히 절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가 절 무시할 이유가 없어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서가 대학도 잘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동서가 더 대단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동서가 자기 입으로 제가 너무 좋다며 저한테 자주 전화하고 놀러 왔었거든요. 제 집에서 놀 때마다 동서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힘든 일이 참 많은데 형님 덕분에 많이 이겨낸 것 같아요. 형님한테 배운 게 참 많아. 형님이 아니었으면 일하면서 애 못 키웠을 것 같아. 동서가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밥 사주고 청소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았는데요. 워킹맘이 애를 키우다 보면 놀러갈 시간도 없는데 동서가 오면 휴식 시간이 된 것 같았죠. 동서도 애들 데려와서 우리 애랑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모두가 원하는 화목한 가정의 정석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동서에게서 기분이 쎄해지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날도 동서가 놀러와서 집에서 차 한잔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건네는 거 있죠. 그런데 형님은 퇴직 안 하세요? 아주버님이 잘 버니까 사표 내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관두고 집안일 하세요. 저의 자격지심 때문일까요? 기분이 은근히 나빠져서 퇴직 안 할 거라고 했죠. 남편이 아무리 잘 벌어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때 동서가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요. 저라면 그만둘 텐데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학교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형석이 아직 한글도 안 뗀 거 큰 문제라고.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듣는 순간 기분이 언짢긴 했어도 동서 말이 맞긴 했어요. 우리 아들 형석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을 못 뗐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두 부부 어린 시절 때문에 그랬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이 가난해서 과외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남들보다 뒤처진 경험이 있었어요. 원래 승부욕이 타고나서
자연스럽게 혼자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 엄청 강요받았다고 해요. 공부 안 하면 뭐라 하고 성적 떨어지면 잔소리하니까 그게 스트레스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애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놔둔 거예요. 그 결과 아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져서 말은 잘하지만 한글을 잘 못 쓰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보내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학교로 절 불러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형석이 어머님, 형석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을 몰라서 수업을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자꾸만 질문하는 바람에 수업에 방해가 돼서 어머님 불렀어요. 혹시 따로 한글 교육시키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따로 교육시키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학원에 다니게 하거나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염치 없지만 학교에서 받는 방과 후 수업 같은 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움반 애들이 듣는 수업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도움반이면 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반 말하는 거잖아요. 거의 우리 아들을 특수반 아이처럼 말해서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니 선생님께서 이리 대꾸하셨죠.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제가 생각해도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어머님도 요즘 애들 사교육 수준 아시잖아요. 저도 가끔 무서울 정도로 너무 빨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요즘 애들이 오죽 빨라요.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벌써부터 영어로 자기소개하는 애들인데 한글을 못 대다니 선생님이 신경 좀 쓰셔야 한다 조언해 주신 거 생각해보니 동서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서한테 화내려다가 금방 이성을 되찾았어요. 마냥 기분 나빠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날 자연스럽게 동서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게 내가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형석이가 관심이 너무 없네. 차라리 학습지를 끊을까? 동서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아이 교육 상담을 하며 넘겼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서가 해준 조언대로 아이 학습지 회사를 검색해봤어요. 그중에 한 군데에 전화해서 학습지까지 끊어버렸네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동서가 절 건드려도 되는 인간인지 시험해 본 것 같더라고요. 초장부터 동서 기강을 제대로 잡아야 했는데 제가 아니랬죠. 부드럽게 동서 말을 받아줬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식이가 여자인 친구한테 심각한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시간 되시면 학교로 오라는 거 있죠?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에 반차를 내고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형석이 반 안에 늘 주의주시하고 있는 여자애들이 있거든요. 책상 서랍 안에 상한 우유를 넣고 터뜨리거나 애들 물건을 가져가 놓고 모른 척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낙서를 하고 칠판에 누구랑 누구 사귄다고 적어놓고 놀리기도 했대요. 담임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야말로 악동무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중에서 대장인 여자애가 또래보다 키가 크고 힘이 셌나 봐요. 형석이가 그 여자애랑 다투게 됐대요. 담임쌤도 다툰 현장을 직접 목격한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죄송하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애인데 저희 애가 큰 사고를 쳤다 사과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린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눈앞에 동서가 서 있더라고요. 제 아들을 괴롭힌 그 여자애가 동서 딸이었던 거예요. 동서의 딸이자 제 시조카인 진아는 정말 말괄량이었어요. 장난이 너무 심해서 어린이집 다닐 때도 어린 여자애들이 학을 뗐거든요. 진아랑 놀기 싫다며 도망 다니는 바람에 진아가 한동안 우울해 있었어요. 진아는 친하게 지내려고 장난을 친 건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던 거죠. 결국 동서가 혼자 다니는 진아를 걱정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애들이 안 놀아주면 어쩌나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제안해봤어요. 동서,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학교에 가서 형석이랑 진아랑 같은 반에 붙여달라고 하는 거야. 진아가 어린이집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동서가 제 제안을 듣고 너무 좋다며 시간을 내서 학교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 상담 날짜를 잡아놓고 연차를 내놨어요. 동서랑 같이 학교에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반응이 긍정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진아가 친구들 사귀는 걸 어려워한다고 하니 우리 부탁을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인 형석이와 동서 딸인 진아가 한 반이 된 거예요. 여자아이랑 남자아이인데도 서로 잘 붙어 다니고 어울려 놀길래 문제 없는 줄 알았죠. 우리가 방심한 사이 이런 일이 터진 건데요. 동서가 어떻게 우리 애한테 그럴 수 있냐 계속 사과하라고 강요했어요. 형님, 남도 아니고 시 조카잖아요. 같은 가족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요. 저 이대로 못 넘기겠어요. 법적인 조치 취하기 전에 사과하셔야 할 거예요. 동서가 제 눈앞에 시 조카를 들이밀더니 그 어린 것한테 고개 숙이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심한 장난을 친 건 시 조카인데 동서만 피해자인 척 구니까 화를 냈죠. 아니 동서, 진아가 먼저 장난쳤다면서 왜 나한테 그러는데? 누가 보면 우리 형석이가 진아 못 살게 군 줄 알겠어. 나도 사과해야지만 동서도 사과해야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동서가 그동안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하거나 대놓고 깔본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이때 격분하면서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막말을 하는 거 있죠?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걸 형님이라고 모셔보려고 한 게 내가 바보지. 고졸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것하고 지내면서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했다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러면서 그동안 자기 딸 때문에 참은 거래요. 제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잘해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어요. 아, 그러셔? 그럼 나 이용한 거네? 그래서 그때 내 신경 살살 건드리면서 이상한 질문했구나. 나한테 형석이가 한글도 못 뗐으니까 차라리 사직서 내고 가정주부 하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그동안 내 앞에서 연기하느라 참 힘들었겠어. 고졸인 내가 얼마나 싫었을까? 얼마나 싫었음. 감히 이런 짓을 해? 동서한테 비꼬는 말을 했는데 동서 그것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더 심한 말로 맞받아치더라고요. 형님이 잘 알고 있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형님이면 형님답게 분수를 좀 알고 계세요. 나이 많은 윗사람이라고 해서 으스대지 마시고요. 하긴 지능 자체가 낮은 사람이니 뭘 알겠어요. 형님이 그러니까 애가 그 꼴이지. 동서가 이렇게 말하곤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학교 복도가 떠나가라 윽박질렀어요.
애들이 장난도 치고 싸울 수도 있지. 여기서 내 학력이 왜 나와? 동서, 나 앞으로 안 볼 거야?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 이렇게 선 넘어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하면 받아주지도 않을 거니까. 동서는 제가 호통치든 말든 시조카를 데리고 학교를 떠났죠. 동서의 실체를 알게 된 후로 너무 실망스러워서 앞으로 안 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거나 손에 꼭 쥐고서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뭐라 말씀드릴까 말을 고르고 또 골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모임 생각이 났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다 같이 만나자 하면 동서가 있으니 안 갈 거라고 폭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새 어머님한테 가서 꼰질렀나 봐요. 주말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봤거든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얼른 문을 열어드렸죠. 갑자기 무슨 일이시냐 물어보니 어머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경아한테 다 들었다. 형석이가 진아를 괴롭혔다며? 그런데 너는 사과 못하겠다고 고함 질렀니? 영끈 차고 바락바락 소리 질러서 무서웠다고 애가 울더라. 시어머니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죠. 사실이 아닌 걸 뻔뻔하게 꾸며대서 어머님한테 말하더니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대꾸하셨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괜히 소리 지르고 영 끊겠다고 하는 애가 아니지. 경아 걔는 왜 그런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네. 이간질하는 애는 아닌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그러면서 이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경아 그것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걔 하는 짓 보니까 말해야겠다. 손주들 반에 교수님 애도 있는 거 알고 있지? 형석이네 반에 교수님 애가 있는 건 동서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 애가 진아와 형석이네 반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동서가 일하는 연구실에서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동서가 자기는 억울하다며 자기 유리할 대로 말하긴 했지만 속내가 뻔히 보였어요. 하는 말을 쭉 들어보니 동서가 연구실 과제에 참여해놓고 일도 안 하고 돈만 받아 챙긴 것 같더라고요. 같이 과제를 해도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교수가 왜 그랬냐 물어보면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했대요. 동서가 도대체 어떻게 말했길래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자랑한 거냐고요? 자기가 마치 피해자라도 되는 양 동서가 제 집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형님이 좀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같이 일하는 박사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연구실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참여를 안 했대요.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될걸. 일도 안 하고 돈만 받아 챙긴다는 뒷담을 하는 거 있죠. 과제도 제가 생각이 다 있어서 리드하고 있었는데 지들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러더라고요. 교수님까지 걔네들한테 홀려서는 왜 그랬냐 따지시고 완전 찍혔어요. 어제는 교수님이 대놓고 왜 자꾸 실패하거나 잘못됐을 때 다른 사람 탓하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씩씩대면서 말을 막 쏟아내길래 이 당시에는 동서가 오해를 받나 생각했죠. 제 가족이니 최대한 좋게 고려해 준 거였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다 끝난 지금 되짚어보니 동서가 지 멋대로 씨부린 거였더라고요. 동서랑 같이 일했던 박사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동서가 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잘나신 박사들까지 저한테 잔소리 하더라고요. 저보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 있죠? 결과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지 말래요. 맨날 제가 핑계 댄다고 하는데 이거 집단으로 저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 신고해버릴까요? 이때 동서가 투덜대면서 자기가 너무 잘난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를 받는 것 같대요. 같이 일하는 박사들은 물론 교수한테도 찍혀서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다시 열심히 해볼 생각만 할 텐데 동서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눈에 불을 켜고 연구해볼 계획도 안 세우고 어떻게 하면 예쁨 받을지 연구해봤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었죠. 안 그래도 교수님이 밥 먹다가 자녀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수 따님분이 경계성 지능이래요. 형님은 경계성 지능이 뭔지 알고 계시죠? 경계성 지능은 지능 지수가 71에서 84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IQ 70 아래면 지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특수학교라도 보낼 수 있지만 교수 딸내미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동서가 교수 눈에 띄려고 싸바싸바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대요. 우리 애가 75 정도의 애매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수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더라. 게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니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지도 않아. 고민 끝에 결국 일반 학교에 보냈는데 애가 친구들이랑 못 어울린다는 거 있지?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애 교육이 힘이 든다네. 수업 시간에도 방해가 돼서 학교를 옮겨야 한대. 오죽했으면 교수가 자기 밑에 있는 박사들한테 하소연을 했겠어요. 많이 답답했는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밥을 먹었다고 해요. 동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잘 보일 준비를 한 거죠. 안 그래도 교수가 동서를 다른 랩실로 보내려고 하는 등 자르려는 조짐이 보여서 동서가 점수 좀 따보려고 했나 봐요. 박사들이 숙연하게 고개 숙이고 있던 그때 동서가 입을 열었다고 해요. 교수님, 그럼 자녀분 우리 학교로 보내세요. 저희 딸이 반에서 대장격이라서 애들 꽉 잡고 있어요. 교수님 애가 오면 우리 애가 잘 봐줄 거예요. 저희 애 진짜 착한 애거든요. 동서가 이런 이빨린 소리를 해대니 고민이 많았던 교수가 눈빛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서를 쳐다보며 재차 물었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그래도 될까? 당연히 전학은 받아줄 테지만 같은 반으로 배정 못 받으면 어쩌지? 그럼 말짱 도루묵아냐? 동서가 이날 무슨 방법이 있는 것처럼 굴었다고 해요. 아주 당당하게 자기 가슴 팍팍 쳐대면서 말했다는 것 좀 들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학교 꽉 잡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아이 전학 보낼 준비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동서가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 교수도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교수가 동서 말대로 따랐다고 하죠. 진짜로 우리 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보낼 준비를 한 건데요. 동서가 학교에 가서 어떻게 했냐 궁금하실 텐데요. 정말 무식하게 했더라고요. 제 집에 와서는 갑자기 학교에 전화 한 통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면담하자고 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중요한 행사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도 전화로 아주 떼를 썼어요.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잠시면 되잖아요. 무슨 행사길래 그러세요? 애들 교육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빠른 시일 안에 면담 일정을 잡아줬다고 하죠. 동서가 그 날짜와 시간에 맞춰 학교에 가서는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저희 애랑 교수님 애랑 붙여주세요. 어려울 것 같아도 해주세요. 교수님 애가 괜히 전학 온 것 같으세요? 이것도 전부 다 선생님을 위한 거라고요. 선생님도 교수님께 잘 보여서 팔자 좀 펴보세요. 왜 이런 기회를 날리려고 하세요? 동서가 이렇게 같은 반에 붙여달라 떼쓰다시피 매달렸다고 해요. 이미 동서애랑 제 애를 한 반에 붙여준 선생님이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만 학교 측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는 사람 같았죠. 자기 명예, 돈, 지위 이런 걸 얻으려면 그 과정에서 얻는 수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어요. 어쩌면 수치심을 아예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교수의 동서의 제 애가 이렇게 한반이 된 건데요.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근황을 알려줬어요. 경아가 그러던데 진아가 교수애를 잘 봐주기는커녕 심하게 장난을 쳤다고 하더라. 대놓고 모자란 애라며 놀려대고 교수애랑 같이 놀려는 애들한테 뭐라 했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하더라. 아직 교수는 모르고 있대. 갑자기 자기 딸이 다치고 돌아와서 많이 놀랐다고 하던데 경아 그녀는 자기 애가 그랬다고 말도 못했다는데 어휴 이걸 어쩜 좋니? 안 그래도 동서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약점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옳다구나 하고 언젠가 쓰일 것 같아서 동서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한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를 가만히 안 둘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제 눈치를 보시면서 이리 물으시더라고요. 경아, 그것을 어쩔 거냐? 어떻게든 해코지 하려고? 괜히 복수하려고 나섰다가 너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조심해라. 현명하신 어머님은 이미 제 편이셨어요. 동서 그것을 적당히 혼내주고 저는 타격 안 받게 하라더군요. 동서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틈을 보여준 순간 무시하고 헐뜯는 인간이라고 하셨어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파악하신 시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미 동서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전 어쩌겠어요. 제 앞을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며칠 동안 혹시 몰라 동서의 교수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놓긴 했어요. 동서에게서 교수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연구실 전화번호가 떡하니 적혀 있길래 이거다 싶었죠. 동서가 한 번 더 선을 넘거나 제 애를 건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리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저랑 동서 일 때문에 시댁 모임은 생략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셔도 돼요. 오히려 저 동서 만나고 싶어요. 아니, 만나야 해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이 말과 함께 시댁 식구들 모아놓고 식사 자리 좀 갖자고 해봤습니다. 제가 동서 그것을 정신 좀 차리게 해주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제 전화를 끊으시더니 시댁 식구들한테 문자나 전화를 했나 봐요. 몇 분 뒤에 시어머니께서 다시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는 핑계 대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모이자고 했다. 동서 그것도 온다고 했으니까 네 계획대로 한번 해봐라. 어머님이 그러는데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된다고 했대요.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시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식당을 예약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그 식당으로 시댁 식구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죠. 이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동서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요. 동서는 저를 보고선 인사도 안 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도 고고하게 저를 쳐다보더니 피식 비웃더라고요. 저한테 시비 걸면 언제든지 준비해둔 걸 꺼내놓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잠잠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아들이 학습지를 들고 오더니 저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월요일 날 학습지 선생님 오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숙제 밀렸는데 엄마가 알려주면 안 돼? 아들 녀석이 식당까지 학습지를 갖고 와서 낑낑거리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옆에서 동서년이 배꼽을 잡고 비웃는 거 있죠? 순간 정적이 흐르고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동서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게 생쇼를 하네. 역시 고졸이라서 그런지 애도 모자라게 태어난 것 같아. 아직도 한글도 못 읽으면 어떡해? 형님, 그냥 지금 학교 그만두게 하시고 특수학교 보내세요. 이러다 얘 영영 자기 이름도 못 쓰겠어. 이렇게 말하길래 빡이 돌고 말았죠. 진짜 가족이고 뭐고 그동안 쌓인 정이고 뭐고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동생을 불렀는데요. 제 눈치를 보고 있던 시동생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절 쳐다보길래 따라오라고 했어요. 시동생이 바로 따라오자 동서가 난리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저것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형님이면 다야? 나이 많고 장남한테 시집 온 게 무슨 유세냐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게 어디서 지랄이야? 당신은 왜 그걸 또 쪼르르 따라가고 있어? 저는 동서가 뭐라 하든 간에 싸그리 무시했어요. 동서가 안 보이는 곳까지 시동생을 데려가서는 팔짱 끼고 노려봤는데요. 그런데 시동생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 뵐 면목이 없네요. 진아 엄마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점 변한 것 같아요. 시동생은 최근에 동서의 실체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알면 알수록 이기적이고 못된 여자인 것 같다고 말하길래 제가 교수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어떻게 알았냐 물으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시동생도 교수 애가 진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따로 저장해둔 연구실 전화번호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교수님한테 다 말씀드릴까? 전부 다 말씀드리면 동서도 그쪽 업계에서 매장 당하고 정신 차릴 거 아냐. 난 이대로 못 살아. 나는 무시당해도 우리 애가 무시당하는 건 못 참겠거든. 그랬더니 시동생이 쩔쩔매면서 저를 붙들고 이러더라고요. 형수님, 이러지 마세요. 진아 엄마가 아무리 미워도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 진아 좀 생각해 주세요. 교수님이 학교 찾아가면 우리 진아는 어떡해요? 시동생이 시조카 얘기를 꺼내면서 한 번만 봐달라며 동서는 자기가 어떻게든 말려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가만히 놔둬서 미안하다면서 자기도 동서가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웠냐고 물어보니 시동생이 이러는 거 있죠. 형수님 앞에서는 진짜 친언니, 친동생처럼 굴더니 집에만 가면 얼굴빛이 싹 달라져요. 하루 종일 형수님 욕만 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형수님한테 왜 그러냐, 악감정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진아 엄마가 고졸에
아무것도 아닌 애가 자기보다 돈 많이 벌고 남편 직업도 더 좋아서 열받는데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상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자존감이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갑자기 화내고 질투하고 막말을 해대는데 이제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지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동서의 모습을 시동생이 말해주더라고요. 동서는 생각보다 음침하고 더러운 사람인 것 같았죠. 시동생도 그걸 파악했는지 골치 아프다며 저한테 부탁 하나를 했어요. 저도 이혼하고 싶은데 진아 때문에 참고 있어요. 진아만 아니었으면 저도 형수님께 어떻게든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진아가 걱정되니까 일단은 참아주세요. 오늘 진아 엄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마 괜찮지 않을까요? 시동생이 별일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중간에서 중재하겠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시동생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일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리로 돌아간 순간 일이 이미 벌어져서 열이 확 받아버리고 말았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동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우리 아들을 혼내고 있었어요. 제가 뭐 하는 거냐 물어보니 동서가 이리 대꾸하더라고요. 멍청하면 혼나야죠. 이 나이 먹도록 한글 공부도 안 하고 뭐 했냐고 혼 좀 냈어요.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대요. 형님, 저밖에 없죠? 이런 일 누가 해주겠어요? 시동생도 동서의 막말에 중재는 포기했나 봐요. 바로 그때 시동생이 벌벌 떨며 제 정체를 말해주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형수님, 지금 다 알고 있어. 교수님 애가 진아한테 그런 짓 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 교수님 번호도 알고 있다고. 동서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묻길래 제가 전화기를 흔들어 보이면서 말해봤어요. 왜? 믿기지 않아? 전화 걸어볼까? 내가 교수 연락처 하나 못 찾을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놀래? 내가 바보같이 당하고 있을 줄 알았나 봐. 그리고 진짜로 연구실로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혹시 김필산 교수님 계시나요? 라고 말하기 무섭게 동서가 달려오더라고요. 동서가 제 앞에서 쓰러지듯이 바닥으로 풀썩 엎드렸어요.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미안하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 있죠? 자기가 선 넘은 것 같다고 용서를 구하길래 제가 딱 잘라서 말했어요. 나 동서 용서해줄 생각 없어. 1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애 무시하면서 혼내고 있었잖아. 그게 반성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야? 전혀 뉘우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교육시켜줄게. 동서가 맨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그런데 이제 알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래? 동서가 제 말을 듣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울먹거렸는데요. 이제는 자기 입으로 자기 약점을 술술술 불더라고요. 형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 이 교수님한테도 찍히면 죽도 밥도 안 돼. 예전에 다른 교수님한테도 찍혀서 랩실 옮겼단 말이야. 하기사 이렇게 사람 무시하고 남한테 피해만 주는 동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러다 교수도 연구원도 못 되고 흐지부지 거지가 될 거라고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줬어요. 동서는 거지 좀 되어봐야 돼. 그동안 갑질하고 피해준 걸 생각해봐. 그래야 깨닫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대해주고 잘해주지. 학력으로 사람 나누고 판단하다가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이 말을 해준 뒤 동서가 매달리든 말든 수화기를 귓가에 가져다 댔어요. 다행히 그동안 전화를 안 끊고 동서랑 제가 하는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재차 김필산 교수님을 찾았어요. 처음엔 전화를 받은 박사가 질문을 하며 경계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김필산 교수님은 왜 찾으시는 걸까요? 어디서 전화 주시는 건가요? 이 박사님도 동서랑 같이 일하고 공부하는 동료였을 거 아니에요. 동서한테 당한 게 많았을 테니 제 편으로 만드는 건 쉬웠죠. 바로 동서 이름을 말하면서 시원하게 설득해버렸어요. 오경아 박사님 아시죠? 거기 연구실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경아 박사님과 김필산 교수님 따님분과 관련돼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필산 교수님 자녀분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오경아 박사님이 학교를 추천해 주신 거 들으셨을 거예요. 교수님 자녀분이 실제로 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 후로 엄청난 일이 생겼고 폭로할 게 생겼거든요. 한마디로 오경아 박사님이 잘못하고 숨기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바로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제 말을 무시하고 끊어버리면 어쩌나 싶었는데 제 예상이 맞았나 봐요. 박사님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수화기 너머로 오경아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러게 피해 안 주고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죠. 이게 다 동서가 자초한 거예요. 잠시 뒤에 진짜로 박사님이 교수님께 전화를 바꿔줬어요. 무슨 일이냐 묻는 교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준비해 놓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오경아 박사님이 지금 실수하셨거든요. 박사님 자녀분이 편 가르기를 하며 교수님 자녀분을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놓곤 교수님한테는 오히려 잘 놀아주고 절친한 친구인 척 구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에게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니 동서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게다가 교수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며 시간과 장소를 잡아버렸으니까요. 동서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인생 끝장났다고 꺼이꺼이 울길래 제가 아직 멀었다 해줬어요. 동서가 그게 무슨 말이냐 매달렸지만 무시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시댁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먼저 자리를 빠져나왔죠. 그날 동서가 절 졸졸 따라다니며 그러지 말아달라 제발 부탁한다 빌빌대던 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제가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이대로 끝나면 아쉽죠? 교수님과 잡은 시간대에 맞춰 교수실로 찾아가 봤는데요. 저는 교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제안을 해봤어요. 교수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녀분이 당한 게 있는데 모욕죄로 고소하자고 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진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경아 박사님이 제 동서거든요. 동서한테 당한 게 있어서 갚아주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면 다음부터 이런 일도 없을 거고요. 8살짜리를 대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성사가 될까 싶지만 동서한테 겁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교수가 제 제안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를 불러내더라고요. 몇 분 뒤에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동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동서가 교수실에 있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랐죠. 말을 더듬거리며 제게 같은 질문을 계속 해댔어요. 형님이 왜 여기에 있어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설마 그 일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동서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길래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켜줬어요. 대략 1분 뒤에 천천히 입을 열어서 답해줬죠. 교수님이랑 같이 동서를 고소하든 시 조카를 고소하든 뭐든 하려고 상의하고 있었지. 왜?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지 궁금해?
같이 논의해볼까? 동서가 어떻게 반응할까 예상해봤는데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욕하고 날뛸 줄 알았는데 동서가 통곡을 하며 소리쳤어요. 형님,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고작 이런 이유로 사람을 사지로 모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동서가 한 사과가 사과 같지도 않아서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사과했으면 됐다? 사과가 무슨 만능인가요?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것보다 더 열받는 반응이었어요. 제 예상대로 동서가 전혀 반성한 것 같지 않길래 교수님께 말씀드렸네요. 보셨죠? 이렇게 뻔뻔한 거. 교수님 속여놓고 뭐가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네요. 이런 사람이니까 애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잖아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니까 8살짜리 애가 순진하고 착한 애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동서는 제 말을 듣고도 억울하다고 하길래 교수님께 사과했냐고 말했어요. 사과도 안 하고 당당하게 책상에 앉아 있었냐고 뭐라 한 거죠. 교수도 제 일침에 동의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펄쩍 날뛰면서 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형님,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데? 사과했잖아.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사정했잖아.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동서에게 냉정하게 나가라고 했어요. 동서가 무릎 꿇고 빌겠다고 하길래 친히 막말까지 해줬죠. 이제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리니까 사과하려고 그래? 동서가 진작에 양심적으로 행동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잘못했을 때 바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했어야지. 출세하고 남들보다 잘나 보이려고 얌체 같은 짓을 해? 너한테 사과 받을 생각 없어? 동서한테 당한 피해자들끼리 복수하기 위해 연대 좀 해야겠으니까 나가라고. 제가 전곡을 찌르다 못해 동서 마음을 후벼 파버렸어요. 동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제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한테 매달려 봤자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교수한테도 매달렸습니다. 교수는 동서가 매달리자마자 지겹다는 듯이 일어섰어요. 정 교수가 괜히 나한테 보낸 게 아니었어. 그놈이 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랬구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엣 가시 같은 것이었는데 잘 됐네. 웬만하면 교수들이 박사들 안 자르는데 너 같은 것이 교수 되면 안 되겠어. 학생들 다 버리게 생겼으니까 알아서 다른 교수님 알아보든가 해. 교수가 동서를 교수도 뭣도 안 되게 대학원에서 평생 썩게 해줄 건가 봐요. 아주 살벌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제일 악명 높은 교수님한테 보낼 거라고 하더군요.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는 말에 동서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교수님 밑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교수 넥타이까지 잡으며 난동을 피우니까 동료 박사들이 몰려와서 말렸어요. 결국 박사들 손에 끌려간 동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는데요. 동서는 연구실에서 쫓겨나서 이 연구실 저 연구실을 떠도는 백수가 됐고 시동생과 피 터지게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하고 말았죠. 양육권은 시동생이 가져와 시동생이 딸인 진아를 키우게 됐어요. 진아가 시동생이랑 같이 상담도 다니며 교육 방식을 바꾸었더니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전과 다르게 친구들과 큰 소동 없이
잘 지낸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시동생과 시조카인 진아를 보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인사도 안 하고 정신없이 뛰놀고 산만하게 이것저것 관심을 보였거든요. 인사도 시동생이 시키면 겨우 하던데 180도 변해 있었어요. 진아가 절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시동생 얼굴을 보니 고생을 많이 한 눈치라 응원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죠. 아유, 제가 고생을 하긴요. 이게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진아 엄마한테 못 벗어날 거예요. 진아가 표현 방식이 특이했던 것도 엄마 때문이었나 봐요. 이제 저랑만 지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받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새 딸 얻은 기분이네요. 시동생이 활짝 웃으면서 말해주는데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교수님에는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진아가 행동 교정이 된 덕분에 교수에도 빠르게 적응해 갔다고 해요. 너무 잘된 일이라고 하니 시동생이 말해주었죠. 진아가 좋아진 덕분도 있지만 형석이가 잘 챙겨줘서 교수님에도 적응을 한 거죠 뭐. 형석이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안 그랬음 교수님 자녀분 또 전학 갔을걸요? 시동생이 절 너무 좋게 봐줘서 생긴 오해는 아니었어요. 제 아들 형석이랑 교수님 따님분이 절친이 됐거든요. 교수님이 학교를 통해 번호를 물어보셨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희경이가 형석이랑 친해진 후로 많이 밝아졌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아이 문제 때문에 늘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해결될 줄 몰랐네요.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도 가깝게 지내보고 싶네요. 앞으로 연락하면서 지내도 괜찮을까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날을 계기로 친분이 생긴 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저 고졸이라고 무시하던 이전 동서 덕분에 교수 친구가 생긴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애가 9살이 돼서 한 학년 올라가게 됐는데요. 교수님이 평소처럼 안부 전화를 하더니 한참을 뜸들이다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애들이 2학년이 되잖아요. 저희 애가 형석이랑 떨어지면 따돌림 당할까봐 걱정되는데 같은 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직접 학교 방문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애도 교수 애를 좋아하기도 하고 절친이나 다름없어져서 교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설마 될까 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애랑 교수 애가 같은 반이 됐대요. 그 후로 형석이가 교수님의 자녀분을 집으로 데리고 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형석이가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건 처음이라서 의외였어요. 그때 교수님 애를 처음 봤는데 똘망똘망하게 생겨서 마음에 들었죠. 말도 생각보다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제가 형석이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거든요. 형석이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착해요. 애들이 놀리면 맨날 막아주고 말려요. 장난쳐도 그만해주라고 하니까 좋아요. 제 아들이 칭찬받았는데 왜 제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아들은 쑥스러워서 막 다른 방으로 달려가는데 저만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어른들 싸움으로 인해 제 아들한테 의도치 않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준 것 같았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교수도 자녀 고민이 없어진 게 제 덕분이라며 얼마 전에 제 생일이라면서 비싼 그릇 세트를 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그릇 사진을 찍어서 이전 동서에게 자랑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자랑을 했냐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얄밉게 문자 보내버렸죠.
이거 봐봐. 이거 누가 보내주신 건지 알아? 바로 김필산 교수님이 보내주신 거야. 내가 너 덕분에 교수 인맥이 다 생겼네. 부럽지? 이걸 어쩌냐? 넌 이제 교수도 못 되고 평생 대학원 노예나 하고 있을 텐데. 이전 동서가 메시지를 읽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번호를 바꿨을지도 모르지만 제 인생에서 이전 동서가 사라져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남겨줬어요. 동서가 이 문자를 읽고 또 답장이 없네요. 아무래도 자기가 그때 왜 그랬나 후회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후회하면 어쩌나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다 벌 받은 건 되돌릴 수 없으니까 평생 괴로워했으면 좋겠네요.